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100세 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건강 크리에이터입니다. 혹시 요즘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지? 혹은 젊을 땐 안 그랬는데 이젠 스트레스 푸는 것도 너무 힘들어라는 생각 자주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은퇴 후의 삶까지 우리 시니어분들은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심코 해왔던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조금씩 망치고 있었다면 어떠실까요? 스트레스는 풀어야 하는데 그 해소법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최악의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50대 이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스트레스 해소법 3가지와 함께 정말 건강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활기찬 일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한층 더 건강하고 지혜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스트레스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이 외부의 압력이나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 분들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퇴로 인한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 자녀의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빈둥지 증후군, 친구나 배우자의 건강 문제, 그리고 본인의 신체적 변화와 노화에 대한 불안감 등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만드는 신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심혈관 질환, 소화기 문제, 면역력 저하, 심지어 뇌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 불안감,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염 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몸 전체를 위협하는 조용한 암살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하며 행하는 일부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위안은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 함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50대 이후 여러분의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최악의 스트레스 해소법 3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적 과식과 과도한 음주. 둘째,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인터넷과 미디어 시청. 그리고 셋째, 스트레스를 이유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감정적인 과식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쾌락 물질을 찾게 되고 우리는 흔히 매운 음식, 달콤한 간식, 그리고 술에서 순간적인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혀끝의 짜릿함, 알코올의 몽롱함은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죠.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요? 감정적인 과식은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극심한 피로감과 두통을 유발하며 간 기능에 무리를 줍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잠시의 행복이 건강의 장기적인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과도한 인터넷과 미디어 시청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미디어 시청은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잘못된 자세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이나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은 블루라이트 때문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불면증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현실 세계와의 단절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시간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스트레스 받아서 기운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거나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것은 언뜻 휴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관절은 경직되어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기분 전환이 어렵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져 살이 찌기 쉬워지고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습관들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작정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보세요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는 작은 마음 챙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는 특정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활발한 사회적 교류, 이 네 가지 기둥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스트레스에 강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기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 그 시작은 바로 피해야 할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과식을 유발했던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 튀긴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들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뿐 혈당을 급격히 올려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또한 염증을 유발하고 장 건강을 해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같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완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니 충분히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장 건강과 스트레스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거트,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여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마음 챙김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급하게 먹는 대신 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충분히 느끼며 천천히 식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며 식사 자체를 즐거운 스트레스 해소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조금 숨찰 정도로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기분 전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낙상 예방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을 높여 건강한 체중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거창한 기구가 없어도 좋습니다. 맨몸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의자, 활용한 런지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10분씩만 투자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해집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국민체조를 해보세요. 유튜브에 시니어 스트레칭을 검색하시면 쉽고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몸이 한결 가볍고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즐기는 마음과 꾸준함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배드민턴, 가벼운 등산, 공원에서 손자녀와 함께 뛰어놀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파크 골프도 좋겠네요. 즐거움을 느끼는 운동이 바로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이어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숙면의 중요성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지만 하루 78시간의 충분하고 깊은 잠은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밤늦게까지 미디어 시청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를 마시며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침대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자제하여 침실을 휴식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숙면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 사회 활동과 건강한 관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고민을 안고 있기보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짧게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평정심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배움을 시작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지역문화센터 강좌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이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연은 최고의 스트레스 치료제입니다. 숲길을 걷거나 공원에서 나무를 바라보거나 강가에 앉아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긍정적인 감정을 높여줍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숲을 찾아 자연이 주는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만약 혼자서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게 최고 아니에요? 잠시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음식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곧이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더 큰 피로감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쉬는 게 최고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물론 충분한 휴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휴식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활동적인 휴식이야말로 스트레스 해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원래 혼자 끙끙 앓는 게 속 편하지 않나요? 괜히 남한테 이야기해서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혼자 감당하면 더 커지고 깊어질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풀겠다고 가끔 마시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울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에 의존하는 것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스트레스 받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건강을 해치고 있던 3가지
최악의 습관과 이를 대신할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과식과 과음, 과도한 미디어 시청, 그리고 무기력한 휴식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세요. 셋째,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오늘부터 딱 1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등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스트레스 없는 행복하고 활기찬 날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건강 다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